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026 입학전형 시행계획대학교는 국민대학교입니다. 우선 내년에 국민대학교 주요사항 및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크게는 6가지 정도의 이 주요사항 및 변경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대학들에 비하면 좀 변화하는 부분이 많죠. 일단 학교폭력 조치상 이 부분은 이미 올해부터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교과 전형에서의 지원 자격의 일부가 변경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 이 부분에서의 평가 방법이 변경됩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류 100%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존재하는데 내년 2026 수시에서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이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하는 서류 100% 전형을 폐지하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논술 전형을 만듭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형 대학 있죠. 거기에 전형 요소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일반고의 일반 전형 기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우선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부터 보죠. 올해 49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1명으로 90명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줄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 요건이 좀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변경됐냐면, 기본적으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 그리고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거는 다 동일한데, 기존에는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 예술체육고는 지원이 불가했어요. 요 부분은 이제 다른 학교들도 거의 다 비슷하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요 특성화고 중에서 대한특성화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 중에서 대한특성화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그 대한특성화고 학생들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냥 요것만 참고해서 알고만 계시면 돼요. 솔직히 일반고 입장에서는 전혀 뭐 관계도 없고,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우리 일반고에 어떤 뭐 큰 변화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형 요소는 교과 100%고요. 교과 반영 방식은 당연히 내년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존하고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의 교과 반영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겠느냐. 인문계열은 국수형 4,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를 반영하는데,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이 85%, 그 다음에 진로 성취는 3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15%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가 조금 변경됐어요. 올해까지는 인문계열은 국수 0탐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5였고, 자연계열은 국수 0과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6이었는데,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를 완화했죠. 국수 0탐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6으로 자연계열과 동일한 최저 합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6.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건 요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아직 국민대는 그 수능 과목에서의 지정 선택을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계열은 무조건 과탐을 봐야 된다라는 거.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폭 반영은 이미 올해부터 진행을 하는데, 2점, 10점, 30점, 그리고 이제 부적격, 이렇게 해서 감점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종합전형인데요. 국민대 종합전형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올해 454명, 근데 내년에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무려 688명으로,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좀 폐지되고, 그 교과 전형에서도 인원이 좀 줄었잖아요. 그 인원들을 대거 종합전형으로 전부 다 좀 모은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로만 얘기를 하면 거의 30% 이상이 들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종합전형으로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국민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예비 고3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 요소들을 좀 많이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분석을 좀 잘하면 충분히 좀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튼 올해보다 훨씬 많아지니까. 1단계 서류 3배수고요. 그 다음 2단계에서 면접 30% 반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내년 당연히 모집 요강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크게 바뀌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걸 기준으로 하면 서류 평가는
이제 자기주도와 도전 정신,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을 보는데 각 영역마다의 반영 비율들을 따로따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민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합전형 가이드를 꼭 보셔야 돼요. 아마도 올해 거 있죠. 2025 종합전형 가이드를 참고해서 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기간에 생활기록부 관리할 때 조금 좀 반영해서 좀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꼭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서류평가 후에 면접평가를 할 때는 똑같습니다. 자기주도,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반영하는데,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자기주도와 도전정신이라 불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면접평가에서는 이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본다. 서류에서는 자기주도 능력 아니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 불리는 이 영역을 메인으로 보고, 면접에서는 이 부분은 이미 서류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거 이외에 국민대에서 가장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전공 잠재력이겠죠. 뭐 교과 이수도 있지만 전공 관련된 활동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면접 때 굉장히 세분화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요 두 가지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 프론티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면접값 3인 기준의 개인별 10분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내년에 조금 바뀐대요. 면접관이 3인이 아닌 이제 2분이 들어오시죠. 2인 기준의 개인별 10분 내외. 학폭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정성평가였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감점 처리 방식으로 바뀝니다.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이제 논술 전형 기준에서는 내년에 신설이에요. 내년에 이제 신설되는 전형이고 230명 모집을 하고 있고 논술 100%입니다. 2026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논술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 비교해 볼 만한 학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릴 숭실대학교 논술 전형과 굉장히 유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난이도는 숭실대 정도의 레벨이 되지 않겠냐. 즉 숭실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한 장에 이 대안이 되는 학교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왜냐면 국민대, 숭실대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내년에 논술까지 준비하는 정시러들, 뭐 정시러 아니면 뭐 정시 파이터, 요 학생들에게는 아무튼 선택지가 더 늘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일 수 있죠. 그리고 최저도 2합 6이에요. 인문 국수형 탐 한 과목 기준, 자연은 국수형 과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6이니까 거의 이 라인 일반적인 교과 전형에 있는 최저 정도의 조합, 그리고 충분히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집단이 지원했을 때 논술의 문제 풀 수 있다. 그 정도로 조금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죠. 학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반영이 되고요. 다만 이 논술 전형이 만들어진 대신에 없어진 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올해까지 있었던 학교생활 우수자라는 서류 100% 전형. 요게 대신 없어졌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민대는 국민 프론티어라는 면접형 종합 하나, 그리고 논술 하나, 그리고 교과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 전형 가나 다군에서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에서는 가군이 402, 나군에서 528, 다군에서 79명 모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1009명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가군에서 371, 나군에서 586, 그리고 다군에서 91로 1048. 전형 요소는 수능 100% 전형입니다. 학폭 반영은 2점, 10점, 30점 부적격 처리하는 방식 취하고 있고, 이제 반영 영역 및 이 점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생기는 이제 무전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전공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미래융합이라고 해서 인문, 자연, 이제 예체능 계열. 근데 보시다시피 인문은 인문계의 반영 비율, 자연은 자연계의 반영 비율과 동일해진다. 예. 전체적으로는 프로테이지가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년에 이제 국민대 정시 전형 입결 컷이 나오게 되면은
그 입결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비교해봐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조그맣게 써져 있지만, 예,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과탐을 봤을 때 과목당입니다. 표준점수 3%씩 가산점 부여하니까 최대 맥스 9%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 과목을 다 폐지하긴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정시 전형 기준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연계라고 하면은 수학에선 미적이나 기하 아니면 과탐을 보는 친구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는 정말 전체 총점 기준으로 했을 때 진짜 막 1.2점 차이에서 분야 떨어지냐 하는 게임이잖아요. 뭐 최대한 제가 봤을 때 맥스로 따져봤자 총점 기준으로 했을 때 4, 5점 이상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모집 단위 기준에서 보면은 합격하는 학생들. 그런데 거기서 가산점 9%를 준다?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껴버리려면 생각보다 더 고득점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고득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국민대를 안 쓰겠죠. 이러한 가산점 부여를 하지 않는 비슷한 라인에 있는 학교 혹은 상위권 라인에 있는 학교의 하위권과를 지원 전략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가산점 방식을 취하는 학교는 결국에는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보는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지원한다. 요거는 아마도 뭐 내년에 저희가 입결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올해 이제 상담했던 친구들 아니면 이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산점 부여하면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학교 라인, 가산점을 주는 학교 라인으로 좀 전략적으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연계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반대로 인문계에서도 사탐에 대한 가산점 주는 거를 전략적으로 쓰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뭐 그런 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방향을 잡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내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예비고사 학생 여러분들도 이미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한 번 더 그냥 설명드리는 정도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참고해서 내년에 학교 라인 설정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국민대편 입시를보다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숭실대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